다크 초콜릿은 하루 3번 나눠서 먹는다. 식전에 5g씩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크 초콜릿을 먹을 때는 요령이 필요하다. 다크 초콜릿은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 카카오 폴리페놀의 효과는 식후 약 2시간 후가 가장 좋고 약 4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사라진다. 게다가 장시간 체내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기본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하루 3번, 양은 한 번에 5g이 적당하다.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식전에 먹도록 한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치질이나 다크 초콜릿, 녹차를 마시는 행위가 단순히 구강검진이나 잠시의 달콤함, 또 차 한 잔의 여유로 끝나는 일상의 소소한 행위라고만 생각하셨던 분 손. 그렇다면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180도 바꿔놓을 겁니다. 소개할 책은 뱃살을 빼야 살 수 있습니다. 지은이 구라하라 다케시, 옴기니 윤지나, 펴낸 곳은 서사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이어트 스위치 켜는 법이라는 이 책의 부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건강히 살 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스위치를 켜두지 않고서는 모든 게 소용이 없다고요. 일단 켜야 된답니다. 딸깍. 그리고 나서 뱃살을 빼든 종아리 살을 빼든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고요. 이 책은 바로 그 비법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일상의 소소함에서 찾아내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죠. 별로 많이 먹지 않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나? 라는 질문에 이 책은 우리 몸의 비밀스러운 신호들을 읽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몸 중에서 간의 기능에 대해 집중합니다. 지방간이요. 다이어트 스위치가 어딘가에 달려있다면 간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혹시 그 버튼이 아닐까 싶을 만큼 중요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구강검진이 어떻게 전신 건강, 더 나아가서 체중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놀라운 사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치주병이랑 체중 증가 사이의 연관성은 마치 거짓말 같은 진실 같았어요. 또 이 책은 그러한 진실을 담담하게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들려드릴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당신이 지금까지 이걸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다크 초콜릿 또는 녹차가 실은 체중 감량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전에도 다크 초콜릿에 대한 글을 들려드리긴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효과가 있나 봐요. 또 다른 책에서도 접하게 되네요. 이 책의 핵심은 일주일 도전입니다. 양치질부터 시작해서 다크 초콜릿 먹기, 또 녹차 마시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일주일 만에 다이어트 스위치 켜보러 한번 출발해 볼까요? 프롤로그. 누구나 쉽고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 별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대로 된 식생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안 좋은 음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이다. 결국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는 거야? 라고 고민만 깊어지는 사이에 지방간과 같은 병으로 발전하곤 한다. 이 책에서는 일주일 만에 다이어트 스위치가 켜지는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법 소개한다. 5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양치질로 입안 깨끗이 하기. 둘째, 다크 초콜릿 먹기. 셋째, 녹차 마시기. 넷째, 당질 살짝 줄이기. 다섯째, 가벼운 운동하기. 독자 여러분이 꾸준히 하기 쉽고 효과가 좋은 방법만을 엄선했다. 이만 닦아도 살이 빠진다고 라며 의아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치주병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강관리를 통해 치주병을 예방하면 체중이 준다는 말은 거짓말 같은 진실이다. 바로 실천에 옮겨보고 싶지 않은가? 초콜릿과 녹차로 살을 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진실이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식전에 먹으면 당질 흡수가 늦춰져 살이 잘 찌지 않는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도 최근 연구에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쉽다 보니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다. 일단 일주일만 열심히 해보자. 일주일 후면 분명히 여러분 몸속에서 다이어트 스위치가 켜져 저절로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쉽고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무리하지 않고 마른 체질로 바뀐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은 지방간이었다. 당신도 이미 지방간일 수 있다.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간에 지방이 쌓여 푸아그라처럼 된 상태를 말한다. 정기검진이나 건강검진 등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도 자신도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약 4천만 명으로 일본인의 약 3명 중 1명이 지방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간은 술을 좋아해 과음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될 수 있다. 지방간의 종류는 2가지이고 당질을 과다 섭취해도 지방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당질을 과다 섭취해 지방간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이 상태가 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다.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지? 라고 생각된다면 먼저 지방간이 의심되는지 상단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자.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방간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간은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이 없이 의외로 걸리기 쉬운 질병이다.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방간일 가능성이 있다. 배가 나왔다고 느낀다. 근육이 빠졌다고 느낀다. 습관적으로 하는 운동이 없다. 입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식사할 때에는 주식부터 손을 댄다. 밥을 2그릇 이상 먹는 날이 주 5일 이상 된다. 면류를 주 3회 이상 먹는다. 거의 매일 과일을 먹는다. 맛이 강한 것을 좋아한다. 식사를 10분 이내로 끝낼 때가 자주 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담배를 피운다. 의외로 잘 모르는 간은 어떤 장기인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인 간은 무게가 체중의 약 2.5%로 성인은 1kg이 넘는다. 간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기능이 크게 3가지 있는데 바로 영양소의 대사, 담즙의 생성, 유해물질의 해독 및 분해이다. 첫 번째 기능으로 간에는 음식물에 함유된 영양소를 변화시켜 축적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대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당질의 경우 소장에서 분해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 저장한다.
혈중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 방출한다. 두 번째 기능은 담즙의 생성인데 담즙은 주로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기 쉽게 돕는 역할을 한다. 항상 간에서 분비되며 담낭에 저장, 농축된다. 식사 등에 자극이 생겨 담낭에 수축하면 담즙은 십이지장으로 배출됐다. 결국 체내에서 배설된다. 마지막으로 유해물질의 해독 및 분해이다. 알코올을 예를 들면 구토나 두통, 두근거림 같은 증상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 아세트알데히드로 일단 분해한 다음 간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바꿔준다. 간은 세포의 재생 능력도 뛰어나 병에 걸려도 자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린다. 이렇다 보니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는 늦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간질환은 지방간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간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해야 한다.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이란 중성지방의 특징, 남은 에너지가 중성지방으로 축적된다. 에너지원, 포도당이 부족할 때 사용된다. 너무 늘어나면 지방간이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지방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간에 지방이 과다하게 쌓인 상태를 말한다. 당질이나 알코올 과다 섭취를 하면 쉽게 생기기 때문에 간의 현대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에 쌓이는 지방을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주로 몸을 움직일 때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평소에는 간에 저장돼 있다가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해졌을 때 이를 보충하는 데 쓰인다. 정상 간은 중성지방이 3에서 5% 정도인데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 보면 중성지방은 금세 늘어난다. 그 결과 간에 중성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쌓여 20%가 넘으면 지방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방간이 되면 간에 있는 세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세포가 염증을 일으켜 파괴된다. 그럼 간세포에 있는 중성지방이 혈액으로 방출돼 몸의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배나 다리, 팔 등에 지방이 축적돼 비만이 되는 것이다. 더 심해지면 혈액이 걸쭉해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등 질병 위험성도 높아진다. 이처럼 간에 지방이 쌓이면 비만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살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중성지방을 줄여 지방간을 개선해야 한다. 지방간을 고치면 저절로 살 빠지는 체질이 된다. 앞서 간에 중성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 돼 혈액으로 방출된 중성지방이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지방간이 되면 간 기능이 저하돼 알코올을 분해하고 당을 대사하는 기능이 악화된다.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저하돼 필요 이상으로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이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즉,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살을 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간의 중성지방 비율이 20%를 넘어도 이렇다 할 자각 증상이 없다. 이것이 지방간의 특징 중 하나이자 무서운 부분인데 원래 간에는 통증 등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손상돼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이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이어트를 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지방간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살을 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되면 간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간을 빨리 발견해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된다. 지방간의 원인은 과음만이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방간의 원인은 과음과 당질의 과다 섭취 등 두 가지이다. 당질의 과다 섭취로 인한 지방간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일본인에게서 많은 것이 바로 이 타입이다. 간은 당질을 필요한 영양소로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여분의 당이 중성지방으로 축적돼 지방간이 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증상이 가벼워 회복이 가능한 비알코올성 단순지방간과 중증화 가능성이 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구분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방치하면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심각한 질병으로 당질의 과다 섭취로 발병되는 지방간의 10에서 20%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무턱대고 굶으면 안 된다. 다이어트가 지나쳐도 지방간이 된다.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지방간이 된다고 하니 이참에 당질을 아예 끊는 건 어떨까? 당질을 엄격히 제한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지방간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저영양성 지방간이라고 한다. 당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식생활을 하면 에너지원으로 간에 저장되는 중성지방이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우리가 평소 가끔 식사를 걸러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체내 중성지방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주기 때문이다. 즉, 중성지방은 중요한 비상용 에너지인 것이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몸이 기아 상태로 착각하고 몸을 지키기 위해 체내의 중성지방을 간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 결과 온몸의 지방이 간으로 몰려 지방간이 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영양소를 대사하는 기능이 저하돼 지방을 쌓는 체질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상적인 식사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방간을 개선해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적당량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턱대고 당질이나 식사량을 줄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스위치 켜는 법. 살을 빼기 위해서는 체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성지방을 빼야 하는데 요령이 필요하다. 이 요령만 잘 터득하면 의외로 쉽게 살을 뺄 수 있다. 그럼 그 요령이란 뭘까? 이 방법을 실천하면 몸속에서 찰칵하고 다이어트 스위치가 켜진다. 먼저 이 스위치 켜는 것부터 시작하자. 다이어트 스위치는 지방의 종류에 따라 켜지는 타이밍이 다르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비만에는 내장 지방형과 피하 지방형이 있다. 내장 지방형 비만은 남성에게 많고 BMI 25 이상인 남성의 대부분은 이미 지방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단, 내장 지방은 비교적 빼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법을 일주일 정도 실천하면 쉽게 다이어트 스위치를 켤 수 있고 스위치가 켜지면 내장 지방이 빠질 뿐만 아니라 지방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여성에게 많은 피하 지방형 비만이다. 피부 아래에 쌓이는 지방은 내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잘 빠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쉽게 다이어트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 종류라는 것이다. 다이어트법을 꾸준히 8세트 이상 반복했을 무렵에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으니 습관을 들여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당뇨병의 위험성이 있다. 만약 지방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간염이나 간경변,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당뇨병도
지방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당뇨병의 상당수가 지방간을 거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생노동성이 2016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당뇨병 유병자 수는 1,000만 명이 넘어섰고 당뇨병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점차 간 기능이 저하된다. 간은 당을 비롯한 영양소를 대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대사 기능이 둔해지면 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되어 혈당치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럼 만성적으로 혈당치가 높아지고 그 결과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당뇨병은 지방간의 상태를 악화시킨다. 당뇨병에 걸리면 당연히 혈당이 늘어나고 이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과잉된 당을 간으로 보내고 간은 이를 중성지방으로 바꿔 축적하기 때문에 간 지방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다 지방간이 진행되면 중성지방으로 다 축적되지 못한 당이 혈액으로 방출돼 당뇨병이 더 악화된다. 즉, 당은 계속 대사하지 못하고 지방은 계속 늘어나는 무서운 악순환에 빠져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되는 것이다. 지방간은 생명을 위협하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지방간을 치료하면 거의 모든 생활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다. 생활습관병의 대부분이 혈관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간이 되면 간에서 중성지방이 혈액으로 방출돼 혈액이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걸쭉해진다. 혈관벽에 중성지방이 쌓이기도 하고 늘어난 혈당이 혈관을 안쪽에서부터 손상시켜 혈관이 망가진다. 이러한 증상이 바로 동맥경화인데 이 상태가 진행되면 협심증이나 뇌경색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치매도 생활습관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뇌의 혈류가 나빠지면서 신경세포가 파괴돼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뇌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과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혈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혈액이 걸쭉한 상태에서는 펌프 역할을 하는 혈관이 손상돼 딱딱해지면서 몸의 가장 위쪽에 있는 뇌까지 충분한 혈액을 운반할 수 없다. 그 결과 뇌의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돼 치매를 발병시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당뇨병과 고혈압은 물론 신장병, 통풍, 치주병 등도 혈관과 관련된 생활습관병이다. 그리고 지방간은 혈관병의 원인 중 하나이다. 모두 지방간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혈당치를 억제하면 지방간이 개선돼 마른 체질이 된다. 혈당치란 혈액 속에 녹아있는 당의 농도를 말한다. 식사를 통해 섭취한 당분은 간에 있는 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전환돼 혈액으로 방출된다. 그 양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혈당치이다. 평소 공복 혈당치는 70에서 100 정도인데 이 수치가 과도하게 내려가면 저혈당 상태에 빠지고 심할 경우 몸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혈당치는 기본적으로 당을 섭취하면 상승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것은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이다. 식후 혈당치가 오르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혈액 내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 등으로 흡수시켜 혈당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 간 등으로의 축적을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 공복 시에 당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치가 갑자기 상승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필요 이상으로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 지방의 합성이 빨라지고 그 결과 체내에 지방이 축적돼 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식후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일도 없다. 즉, 지방간을 개선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크 초콜릿으로 지방을 줄이자. 초콜릿은 달다 보니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지만 실은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이다. 초콜릿에 지방분에 함유된 스테아르산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 성질이 있어 초콜릿을 먹어도 비만으로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아무 초콜릿이나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초콜릿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골라야 한다. 원재료인 카카오의 양이 중요한데 카카오에 함유된 카카오 폴리페놀에 많은 효과와 효능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폴리페놀의 효과 중 하나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간에 쌓인 지방과 활성산소가 결합하면 간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면 지방간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인슐린의 작용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카카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식이섬유는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치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준다. 즉, 다크 초콜릿은 폴리페놀과 식이섬유로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시킨다. 활성산소란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의 일부가 평소보다 활성화된 상태를 말한다. 활성산소가 과잉돼 간의 지방과 결합하면 간 기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카카오 폴리페놀에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 다크 초콜릿은 하루 3번 나눠서 먹는다. 식전에 5g씩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크 초콜릿을 먹을 때는 요령이 필요하다. 다크 초콜릿은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 카카오 폴리페놀의 효과는 식후 약 2시간 후가 가장 좋고 약 4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사라진다. 게다가 장시간 체내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기본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하루 3번, 양은 한 번에 5g이 적당하다.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식전에 먹도록 한다. 식사 중간에 섭취하는 것도 좋다. 출출할 때 먹으면 과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심신 안정 효과도 좋으니 초조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먹으면 초콜릿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크 초콜릿의 건강 효과. 치주병은 지방간이나 당뇨병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다크 초콜릿은 치주병과 같은 구강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카카오에는 카카오 폴리페놀을 비롯한 몇 가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항산화 작용이란 몸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실험용 흰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카카오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로 인한 잇몸의 산화 및 염증이 억제돼 치주병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항산화 작용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의 산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다크 초콜릿을 먹기만 해도 다양한 질병의 예방 및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초콜릿에 함유된 카카오 프로틴은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 카카오 프로틴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기 때문에 변의 양이 늘고 배변이 좋아진다. 초콜릿을 먹으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가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부족하면 짜증이 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럴 때 다크 초콜릿을 조금 먹으면 기분 전환도 되니 먹어보길 바란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책이 얇은데 이 그림과 도표가 아주 쉽게 되어 있어서 후루룩 읽기에 참 좋았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되지 않았고요. 꼭 필요한 것들이 요점 정리된 듯이 보여요. 이게 뭐 다이어트의 스위치라면 일단은 켜고 볼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린 내용 중에서 이거는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다 싶은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무리한 다이어트는 저영양성 지방간을 유발한다는군요. 일단 평소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당질이 부족해지면 간에 저장한 중성지방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비축분까지 소모하게 되고요. 그러면 몸이 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기아 상태로 착각하면서 간에 에너지원이 되는 중성지방을 막 보충하기 시작한대요. 체내의 중성지방이 간으로 전부 다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되려 간이 지방이 집중돼서 지방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른 지방간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지방간이 우리 몸이 살이 빠지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어디선가 읽었었는데 살을 빼려면 내 몸이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지방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지금 생각해 봅니다. 또 책에서 다크 초콜릿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순기능에 작용을 하고 있다 해서 권장하고 있어요. 초콜릿 함유가 중요했죠. 70% 이상, 카카오 함유 70% 이상.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건 의미 없었고요. 식전에 5g 정도씩 먹으면 좋다는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찾아보니까 적합한 제품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건 82% 카카오 함유된 제품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달한 초콜릿 아니고요. 약간 쌉싸름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단맛이 있어요. 식전에 살짝 단 것을 먹으니 어떻게 될까요? 예, 되려 식욕을 조금 떨어뜨려주는 희한한 효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맛도 있는데 건강에도 좋다니 뭐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고정 댓글에 초콜릿 구매 링크도 함께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이고, 건강한 몸 만들기 참 힘들다, 그죠? 뭐 힘들어도 어떡해요, 내 몸인데.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나무님들이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건강책 열심히 읽어볼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When you came over, my heart was on its way out. I wasn't sober and I was thinking out loud. I spoke of your bravery, your wit and audacity of coming over and letting go of it all. Please move close to me. You love differently, so move close to me. Love me differently, differently. You lay beside me, you held my hand in the dark. I started fighting, 'cause I was scared of